이런 거 하나 못 사주면서 해서 터그니인데. 집에서 나가주세요. 일주일 안에.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자꾸 여기저기 끼어들지 마세요. 배달 상자를 들고 온 시어머니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집에 얹혀 살 작정이세요? 신혼집 명품 박스? 낡은 코트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정엔 고급 와인. 시어머니에겐 저렴한 반찬 가져오지 말라. 우리 집 인테리어 망친다.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엄마요? 그냥 빈털털이죠. 저희 없으면 길바닥 나앉을걸요. 공과금 고지서, 수취인 오영숙, 집문서를 뒤적였습니다. 소유주 오영숙, 얼굴에서 피가 갔습니다. 오늘 돈 없다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집 명의를 알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오영숙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배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장서연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택배 왔길래 대신 받았어. 영숙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자꾸 여기저기 끼어들지 마세요. 서연은 현관에서 배달 상자를 빼앗듯 받았습니다. 영숙을 밀치듯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미안. 영숙이 사과하려 했습니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불친절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영숙은 웃음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제까지 저희 집에 얹혀 살 작정이세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아. 아들 도연이 말리려 했습니다.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서연은 더 세게 비웃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에 사는 거잖아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신혼집 한켠에 놓인 수십 개의 명품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화려했습니다. 그것들과 대비되며 영숙의 낡은 코트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저녁 준비 도와줄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고. 서연은 거절했습니다.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친정에 갔습니다. 도연과 함께 갔습니다. 차에 명품 쇼핑백을 가득 실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릴게요. 서연은 친정 어머니에게 고급 와인을 선물했습니다.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인데? 괜찮아요. 엄마 건강하세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상냥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칭찬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반찬을 준비해뒀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반찬 좀 만들어뒀어. 또요? 서연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을 봤습니다. 저렴한 반찬이나 가져오지 말라니까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입맛이랑 안 맞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잘 먹었습니다. 영숙의 반찬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집들이었습니다. 친구 3명이 왔습니다. 와, 집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대박. 친구들이 칭찬했습니다. 서연은 인플루언서처럼 굴었습니다. 집을 자랑했습니다. 가구를 자랑했습니다. 명품을 자랑했습니다. 영숙은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계세요. 친구들 왔어요. 서연이 미리 말했습니다. 나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영숙은 알아들었습니다. 조용히 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방에 계세요. 편찮으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서연이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영숙이 나왔습니다.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서연이 막았습니다. 우리 집 인테리어 망친다니까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은근슬쩍 식탁에 놓인 집문서 파일을 봤습니다. 파일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류가 보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보였습니다. 오영숙. 영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단 한 번도 며느리는 그 문서가 누구 것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누구 명의인지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집인 줄 알았습니다. 도연과 서연 명의인 줄 알았습니다. 영숙은 파일을 다시 닫았습니다. 조용히 닫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노골적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또 아침 차렸어요? 응, 먹고 가려고. 우리 아침 안 먹어요. 말했잖아요. 그래도 됐다니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서연은 화장을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도연도 따라 나갔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라고만 말했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봤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바람을 쐬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은 잘 지내세요? 이웃이 물었습니다. 네, 잘 지내요.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지나갔습니다.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큰 소리쳤습니다. 우리 시엄마요? 그냥 빈털털이죠. 친구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들리게 말했습니다. 저희 없으면 길바닥 나앉을걸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시선이 박해졌습니다. 영숙을 봤습니다. 동정했습니다. 저분 돈이 없나 봐. 며느리한테 의지하나 봐. 안 됐네. 수군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영숙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설 때 입술이 떨렸습니다.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맛있다, 엄마.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저 배 안 고파요. 먼저 들어갈게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만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먹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점 서연에게 휘둘렸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명했습니다. 괜찮아. 영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영숙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친구들과 전화했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습니다.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진짜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왜? 뭐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집에서 빈둥거려. 돈은? 없지. 완전 빈털털이야. 헐, 그럼 너희가 다 책임지는 거네? 응. 짜증나 죽겠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모두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흘리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만.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청소를 했습니다. 대청소였습니다.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공과금 고지서를 보다가 이름을 보았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였습니다. 펼쳤습니다. 수취인 오영숙. 이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혼잣말이었습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도 봤습니다. 수취인 오영숙.
수도요금도 받습니다. 수치인 오영숙. 왜 다 시어머니 이름이지? 의아했습니다. 도연은 출근했습니다. 집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도연의 서재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집문서를 찾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 있었습니다. 서류 맨 앞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주 오영숙.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소유주 오영숙.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도 봤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구매자 오영숙. 계약일 2020년 3월 15일. 5년 전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생각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얹혀 산다고, 빈털털이라고, 돈 없다고. 모두 기억났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왔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주었습니다.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영숙을 봤습니다. 다르게 봤습니다. 저 사람이 집주인? 믿기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초라한 모습, 조용한 태도, 모든 것이 속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영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지? 도연이는 왜 말 안 했어?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뭐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그게 중요해?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래. 뭐? 엄마가 며느리한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했어.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바보야? 서연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빈털털이라고 했잖아. 그건 내가 한 말이잖아. 왜 말리지 않았어? 서연은 울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식탁에 집문서를 올려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앉았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이 집, 내가 생각하는 내 집 아니란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문서를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도연아, 넌 알고 있었지? 응.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난이죠? 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야. 그럼 저희는, 너희는 내 집에서 살고 있는 거지.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난 얹혀 산 적 없어.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널 위해 살아준 적도 없고, 어머니, 나는 내 돈으로 이 집을 샀어. 5년 전에, 너희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내 집이었어. 그 말에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식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는 나를 빈털털이라고 했지. 영숙은 하나씩 말했습니다. 돈 없다고 했지. 길바닥 나 앉을 거라고 했지. 얹혀 산다고 했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였어? 내가 내 집에 얹혀 산 거였어. 전곡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몰랐다고? 영숙은 비웃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잖아. 이 집이 누구 건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했지. 나를 무시했으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해해줘. 이해? 영숙은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그건 너도 나를 무시한 거야.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건 아니고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영숙은 물었습니다.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내가 뭐 돈이 없으신 줄 알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사람을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건 내 인성이 없는 거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궜습니다. 나는 내가 돈이 많아서 존중하는 게 아니야.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존중하는 거지. 근데 너는 달랐어. 돈으로 사람을 판단했어. 그게 얼마나 비열한 건지 알아? 서연은 울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사과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근데 용서한다고 함께 사는 건 아니야. 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영숙은 침실로 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꺼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도 챙겼습니다. 사진도 챙겼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따라왔습니다. 짐 싸는 거 안 보여? 왜 짐을 싸? 나가려고. 어디로?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짐을 다 쌌습니다. 가방 2개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영숙은 서연을 봤습니다. 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저희가요? 응. 너희가.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누구를 들이고 내보낼지 결정해. 어머니, 나는 너희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울며 매달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라. 당장.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단단함만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나는 결정했어. 일주일 안에 나가. 엄마, 일주일이야. 그때까지 다른 집 구해. 영숙은 돌아섰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떻게? 서연이 울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집을 알아봤습니다.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전세 자금이 모자랐습니다. 이거 어떡해? 우리 돈으로는 이런 집 못 구해. 서연이 말했습니다.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받아봐야지. 둘은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목요일이었습니다. 이사짐 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예약했습니다.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이사 날을 토요일로 정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우리 나가야 돼? 응.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없어. 영숙은 단호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사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사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큰 트럭이었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이 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구를 쌌습니다.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다가 주민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피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이사 가나 봐. 며느리 집 아니었나 봐. 시어머니 집이었나 보네. 그럼 며느리가 쫓겨나는 거네. 어머, 대박. 서연은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자신이 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빈털터리, 얹혀 산다. 길바닥 나 앉을 것.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짐을 다 실었습니다.
트럭에 실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봤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가구가 다 나갔습니다. 영숙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갈게. 도연이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심해서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영숙에게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서류를 챙겼습니다. 명예 이전은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자기 명의였으니까요. 월세 계약을 끊었습니다. 서연과 도연이 따로 계약한 것이 없었으니 끊을 것도 없었습니다. 관리비 청구서 수취인을 확인했습니다. 원래부터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잘 처리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탔습니다. 서연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차도 따라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번지던 화장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중얼거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만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텅 비었습니다. 가구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새 가구를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원래 있던 자기 가구만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테이블. 거실에는 테이블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래된 테이블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닦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윤기가 났습니다. 영숙은 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바람이 스쳤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조명이 따뜻하게 흘렀습니다. 노란 빛이었습니다. 포근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 집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그 위에 영숙의 찻잔이 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찻잔 그림자가 서류 위에 겹쳤습니다. 은은했습니다. 영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녹차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천천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아들의 방관, 이웃들의 수군거림, 모두 지나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용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작은 미소였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련도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처음부터 내 집이었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무음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히 마셨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씻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이제 내 집에서 편하게 살자. 다짐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늦잠을 잤습니다. 9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을 아침이었습니다.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커피를 탔습니다. 계란을 삶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마침내 주인을 인정하듯 고요하게 숨 쉬었습니다. 벽이 숨 쉬었습니다. 바닥이 숨 쉬었습니다. 창문이 숨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영숙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당당한 자리였습니다. 떳떳한 자리였습니다. 주인의 자리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작은 꽃이었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햇빛을 쬐게 했습니다. 잘 자라라. 혼잣말이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집, 내가 생각하는 내 집 아니란다. 집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주 오영숙 난 얹혀 산 적 없어. 널 위해 살아준 적도 없고.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사람을 가진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건 내 인성이 없는 거다. 울며 변명했습니다. 나가라. 당장. 떨림도 분노도 없이 단단함만 있었습니다. 이사 트럭이 섰습니다. 주민들 시선을 피했습니다. 번진 화장, 흐르는 눈물, 텅 빈 거실, 테이블 하나, 집문서 위로 찻잔 그림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꽃을 심었습니다. 집은 마침내 주인을 인정하듯 고요하게 숨 쉬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